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 또다시 혼조권으로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알트코인들은 조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을 필두로 바이낸스 코인이나 리플, 에이다 같은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네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47%, 48%를 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7거래일간 9%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세로 돌아서 줬고요. 가격은 34,00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주간 14% 기록하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좀 기록해주고 있고요. 카르다노와 리플도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주간으로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주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한 50일까지 살펴봐도 몇몇 디지털 자산들 제외하고는 그런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4천만 원 넘었습니다. 넘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엑스인피니티 최근 거래대금 제일 많죠.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제일 많고 가격도 거의 48,000원 넘겼고요. 어거나 알파쿼크, 던 프로토콜, 세타퓨엘 같은 알트코인들이 오늘 업비트에서 거래 활발합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아마존 내 익명의 소식통이 아마존이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연금기금이 지난 분기에 크립토 채굴 회사 두 곳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진 거래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파생상품 거래소 FTX가 레버리지 한도를 100배에서 20배로 줄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CBDC를 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비트코인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가 미국 버몬트주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 엘라베마, 뉴저지 규제 당국은 블록파이 BIA가 현지 증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 회의와 더불어 소비 관련 지표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CEO가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갑을 언젠가 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마존 뉴스가 제일 크겠죠. 아마존이 최근에 디지털 자산 관련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는 소식에 사실 조금 주목이 됐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뽑는 이유겠죠. 이렇게 채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 단계다라는 보도가 직접적으로 내부의 익명 소식통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 CTAM이라는 런던의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다른 많은 언론사들에서 지금 같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결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큰 생태계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끌어안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비자나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자산 결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비트코인 캐시가 인기를 끌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라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통합시키는 게 완료가 되면 또 다른 움직임이 예고되어 있는데 바로 아마존 자체의 토큰을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회사 정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가 없죠.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내부 소식통이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자체 네이티브 토큰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현지 시간 화요일에 내구재
주문 건수, 그리고 S&P 케이슬러 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고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예정돼 있고, 수요일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FOMC 회의, 그리고 이 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GDP 예측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현지 시간 30일에는 여기 있네요. 소비 관련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시카고 PMI는 제조업 지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굵직한 경제 지표들과 무엇보다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고요. 자, 그리고 로빈후드 CEO가 언젠가는 디지털 자산 지갑을 런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웹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로빈후드에서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지갑에 옮기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로빈후드가 뭐 아직도 지갑도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이 디지털 자산 덕을 많이 봤습니다. 유투데이의 보도인데요. 로빈후드가 도지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게 이 거래로 인해서 나온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할 만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의 17%를 차지할 만큼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로빈후드의 크립토 플레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곤 관련 소식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광고가 참 많이 뜨네요. 제가 이거 광고를 없애는 앱이라고 할까요? 브라우저를 깔아보려고 했는데 제 컴퓨터에는 깔리지가 않아서 참 불편합니다. 어쨌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앞서가기 위해서 어떤 거라고 했냐, 최근에 투자 소식이 들렸잖아요. 이 거의 1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게임 펀드, NFT 크리에이터를 위한 펀드를 조성을 했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미 100개 NFT나 게임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폴리곤 생태계로 모으는 거죠. 투자를 해서. 사실 이 NFT 생태계가 얼마나 가능성이 큰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엑시 인피니티다. 이 매출을 보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팬케이크 스왑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큰 그런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경쟁하는 방법 중 하나가 NFT인데, 이미 이더리움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이더리움의 로닌 체인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마찬가지고, 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웹 3.0이 앞으로의 대세이기 때문에 NFT에 대한 투자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활성 주소주가 많은데 800%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폴리곤의 미래는 NFT에 달리지 않았나, 뭐 이런 예측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자,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정말로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도 많이 덥겠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도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역시 1,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는 웬만하면 안 벗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